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꼭 1년 전 오늘 방송사들의 아침 뉴스 헤드라인은 안나푸르나에서 실종된 교사를 여전히 찾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녁 뉴스부터 모든 뉴스를 도배한 코로나 첫 국내 발생. 1년 동안 전 세계 뉴스의 톱 아이템을 기록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안타깝게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뉴스라이브 오늘도 역시 코로나 발생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월 20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지난 1년간 국내에서 7만 3천여 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일일 확진자는 40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안전과 건설 분야에 1조 6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정부가 최근 서울 공공재개발 지역 후보지 8곳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영향과 올해 전망을 전문가에게 들어봅니다.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이 온라인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공원의 정식 명칭도 용산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가 국내에 발생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는 좀 끝날 법도 한데 오늘도 여전히 확진자는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승준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자, 국내 코로나19 발생 1년이 되는 오늘 이 확진자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네, 오늘 오전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404명이 늘어 모두 73,5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입국 사례가 31명, 지역 발생이 373명입니다. 서울의 경우 어제보다 135명이 늘었고 경기는 12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17명 늘어 지금까지 1,300명입니다. 네, 사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갔지만 확산세는 점차 줄어드는 분위기입니다. 네, 11월 중순부터 시작된 3차 대유행이 확연하게 감소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40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새해를 맞이해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는 단 이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바이러스 생존에 유리한 겨울철이 아직 2달여 남은 데다 영국과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더해 브라질발 변이가 등장한 터라 재확산의 불씨는 여전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국제적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오늘 오전에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빈틈없는 방역수칙 실천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승준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시민 안전 기반 시설 분야와 건설 공사 용역 발주에 1조 6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예산 규모가 지난해보다 3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보도에 엄정규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발주할 안전 기반 시설 분야 용역은 총 219건, 지난해와 비교해 건수로는 58건, 13억 원이 늘었습니다. 또 10억 원 이상 건설 공사 발주의 경우 27건, 3천억 원이 늘어나 1조 4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전체로 보면 지난해에 비해 23%, 3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도로공원 등 도시 기반 시설 조성에 1조 2천억 원,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 보수에 1,20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아울러 기반 시설 설계에는 824억 원, 도로시설 소방 등 안전 분야에는 230억 원이 투입됩니다. 책정된 예산은 조기 투입이 원칙입니다. 재원 투입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 안전 기반 시설 분야 용역은 4월 중 발주를 마치고 건설 공사에 대해서도 75%를 같은 기간에 발주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청와대 일자리위원회에 취업 유발 계수를 적용하면 이 같은 예산 투입을 통해 총 18,6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사업 내용과 발주 시기 등을 관련 업체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이번 안전건설 분야 예산 투입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델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중규입니다. 서대문구는 올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 곳곳에 굵직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천연 충현동과 신촌 그리고 가좌 지역 일대의 변화할 모습 엄중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대문구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천연 충현동 일대입니다. 이곳엔 도시재생 사업비 630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 중 171억 원이 독립문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에 쓰이는데 올해 상반기 중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체육시설과 가족센터 등을 포함한 천연동 복합센터도 짓습니다. 230억 원을 들이는 복합센터 조성 사업은 올해 10월까지 설계를 끝내고 연말까지 공사업체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3월 중 영천시장 거점 공간을 개소하고 임대주택을 포함한 마을관리소도 10월경 주민들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영천시장 거점 공간 조성이 3월이면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임대주택을 포함한 이제 거점 공간 마을관리소를 10월쯤에 이제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고요. 신촌 도시재생 사업도 흐름을 이어갑니다. 특히 올해는 신촌 기차역 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진행하는데 8월이면 공원으로 변신한 광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어진 지 54년 국내 첫 주상복합 아파트인 좌원상가 재건축도 추진합니다. 국비와 시비 125억 원을 포함해 총 930여억 원을 들이는 해당 사업은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인 만큼 빠른 시행이 예상됩니다. 현재 목표는 올해 내 사업 시행 인가를 얻고 내년 말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아 2023년 착공하는 것입니다. 자원상가 개발도 이제 올해부터 이제 스타트를 합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부터 절차를 밟아서 연말까지 사업 시행인가를 목표로. 이 밖에 모래내 시장 일대는 10억 원을 들여 10월까지 골목길 5개 구간을 정비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 200억 원을 들이는 홍지역 일대 도시재생은 11월까지 연구 용역을 거쳐 사업 시행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중규입니다. 서울의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이 발표됐습니다. 이르면 연내 사업이 가시화될 전망인데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 중 하나로 관심이 모아지는 사업입니다. 관련 내용을 한양대 부동산대학원 최원철 교수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난주 공공재개발 첫 후보지 8곳을 발표했는데 자, 이번에 선정된 지역과 물량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이번에 발표한 물량이 이제 총 8군데 4,700가구 정도 되고요. 네. 이제 흑석 2구역에 1,300세대 포함해서 양평 13구역, 용두 1-6구역, 봉천 13구역, 신설 1구역, 양평 14구역, 신문로 2-12구역, 강북 5구역 이렇게 8군데인데 네. 그 기존 방식으로 하면은 얼마 그 재개발이 안 되는데 이번에 이제 공공재개발로 해서 기존보다 약 3,000가구 이상 주택이 추가 공급이 되고요. 네. 용적률을 이제 법정 한도에 120%까지 이제 상향을 시켜줬죠. 그래서 예. 어찌됐든 주변 지역이 이제 좀 제대로 이제 그 재개발이 잘 돼가지고 주민들도 이제 좋을 거고 주변 지역 전체가 굉장히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일부 도시재생 지역에서도 공공재개발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대상에서 제외됐죠. 이 반면에 선정된 지역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자, 이처럼 하고 싶은데 못하는 지역 혹은 그 반대되는 모습들 풀어야 할 숙제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 지역별의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주민들이 이제 하고 싶다 말다 이렇게 호불호가 좀 갈리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공공재개발이 가능할 때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 요번에 선정된 8개 지역도 10년 만에 이제 요번에 선정이 된 건데 그 대부분이 그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그 주민 간 갈등 때문에 잘 안 되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도 주어지고 이제 기부 체납을 이제 공공임대로 하는데 그 최근에는 이제 LH나 SH가 공공임대 그 공급할 때 요새는 이제 설계 우수상도 받는다는 등 굉장히 좀 그 고급스럽게 잘 짓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공 임대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아파트 단지 전체가 좀 안 좋다 이런 것도 없을 거고 예. 그다음에 어찌됐든 그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 기존에 이제 사업성이 없어서 대부분이 이제 주민들 갈등이 생기는데 사업성도 충분히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만약에 선정이 된다 그러면 주민들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네. 단지 정부에서는 지금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다 선정을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정부의 이제 기준이 있거든요. 선정 기준 내에서 이제 탈락되는 예. 지역들은
어차피 어제 그 국무회의에서 이제 역세권 같은 경우는 이제 500m까지 용적률 700%까지 개발할 수 있게끔 그 바꿔줬기 때문에 그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새로운 형태로 고밀 개발을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어찌됐든 무조건 뭐 정부에 이거 해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뭐 정부도 이제 그 당연히 기준대로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다양한 방식의 개발 방식들이 이제 계속 규제도 완화되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긍정적이 많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공공재개발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우려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벌써 그 8개 구역 발표하자마자 예.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예. 추가로 발표되는 지역들도 당연히 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될 텐데 단지 그 이제 신청을 했다고 아까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안 되는 지역들도 여기가 선정될지 모른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약간 투자용으로 빌라를 너무 많이 막 잘못 샀다가 네. 나중에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실수요자분들은 정말 그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실수요자분들은 그 하여튼 본인이 잘 판단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 투자용이나 이런 걸로 지금 하시는 분들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자, 이 마지막으로 올해 도시정비법 개정안이나 종부세, 양도세 인상을 앞두고 있는데 교수님이 예. 보시기에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어차피 새로운 국토부 장관이 설날 전까지 그 엄청난 공급 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고 예. 대통령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이번에 또 그 서울시장 후보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들로 계속 제안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급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규제도 많이 완화될 것 같고요. 예. 근데 그 공급이 그 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작년보다 올해 입주 물량이 좀 많이 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세난은 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6월 이후에 뭐 양도세가 이제 중과되기 때문에 9월까지 매물이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전세 가격이 오르다 보면은 이제 매매가도 같이 따라 오를 거고 예. 그러다 보면은 세금 중과되는 것보다 더 많이 오를 경우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다들 이제 추이를 지켜볼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공급은 그러니까 올해 입주 물량 자체는 적기 때문에 그 당분간 이제 전세는 이제 그 뭐 떨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좀 오를 거다. 매매 가격도 오를 거다. 다만 중과 그 세금이 그 중과가 되는 거에 비해서 그 더 많이 오르면 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공급이 막 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 이제 그 공시지가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네. 세금은 이제 매년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팔 건가 말 건가를 이제 다주택자들은 굉장히 고민을 좀 하셔야겠죠. 네. 그러니까 올해 조금 오른다고 그래가지고 뭐 좀 버티지 하는 게 안 되고 어차피 올해 6월달 지나면은 중과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부터 공급이 원활하게 돼가지고 뭐 집값이 뭐 안정이 됐다. 그때부터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다주택자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공재개발이 첫 발을 뗐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양대 부동산대학원 최원철 교수에게 공공재개발과 올해 부동산 전망 들어봤습니다. 강동연대회의가 어제 강동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택, 박민수 구의원의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민택 구의원은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박민수 구의원은 공문서 위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동연대회의는 특히 현재 박민수 구의원이 윤리특별위원장을 맡은 것을 지적하며 행동으로 반성의 표시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강동구의회는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7일 의회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국가공원 1호로 추진되는 용산기지의 공원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먼저 공원 조성 계획에 대한 국민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참여단이 출범하고 공원 명칭도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외국 군대가 주둔하다 116년 만에 돌아온 용산기지를 국가공원 1호로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첫걸음으로 조성 계획에 대한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이 온라인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용산기지의 온전한 반환 요구, 또 역사문화적인 가치 보존, 자연이 숨쉬는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과 같이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담기 위한 그런 과정도 필요했었습니다. 1,452명의 지원자 가운데 서류 심사와 온라인 면접을 거쳐 국민 300명이 선발됐습니다.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도보 투어나 토론회, 워크숍을 통해 공원의 정체성과 활용 방안, 지역사회 관점에서의 의제 발굴과 역사 문화유산 이해까지 4가지 주제를 논의해 국민 권고안을 만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게 되어서 아쉽습니다만 여러분 모두가 오늘은 주인공이십니다. 최종 공원 명칭도 확정됐습니다.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9,400여 건의 응모자 가운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선호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용산공원이 공식 명칭이 된 겁니다. 21세기에 와가지고 전화위복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런 큰 공원을 가질 수 있는 땅으로 나타나게 됐다, 차지하게 됐다 하는 것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용산공원은 10년 전 지구 지정 때보다 면적이 늘어 300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이 추진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광진구 구의역 일대를 첨단 업무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최근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고 다음 달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호선 구의역 인근에 위치한 KT 부지 7만 8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해당 부지를 첨단 업무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본격화합니다. 지역의 핵심 축이라 불리는 구의역 일대 개발인데다 광진구에서 이루어지는 최대 규모의 복합 개발인 만큼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러한 복합시설이 들어서는 건 아마 전국 최초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첨단 업무 복합시설이 들어서게 되면은 광진의 랜드마크 역할뿐만이 아니라 광진 지역 발전의 가장 중심지 역할을 제대로 해낼 것입니다. 먼저 이곳엔 초고층 아파트 1,363세대가 공급됩니다. 이 중 일반 분양은 631세대며 민간 임대 432세대와 행복주택 300세대가 포함됩니다. 사업 시행사는 분양가 상한제 등을 고려해 후분양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공은 롯데건설이 맡았고 일반 분양은 2023년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최첨단 시설을 갖춘 업무 판매 시설도 들어섭니다. 여기에 호텔과 문화집회시설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시설의 형태를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광진구와 KT는 협약을 통해 호텔과 판매시설 등의 인력이 필요할 경우 광진구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식당이 밀집한 미가로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사 현장에 별도로 식당을 설치하지 않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KT 부지 중 일부인 5,600제곱미터는 광진구청이 기부 체납받았습니다. 이곳엔 구청과 구의회 그리고 보건소까지 함께 사용하는 18층 규모의 복합청사가 새로 건립됩니다. 또 당초 KT 판매시설로 예정돼 있던 신청사 지하 2층의 일부 공간은 30년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무상 개방됩니다. 한편 미가로를 포함한 구의역 일대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5G 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진구는 첨단 업무 복합단지 개발과 도시재생 사업이 연계돼 구의역 일대가 동북권의 핵심 중심지가 될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은 그간 예외였죠. 서울시 교육청이 유치원에 대해서도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천서연 기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유치원의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립과 사립 등 시내 모든 유치원생이 대상입니다.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그 대상을 유아들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게 교육청의 생각.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와는 성격이 달라 공립유치원과 함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다 무상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 되고 서울시가 예산이 된다면 유치원으로 당연히 유치원은 가고 돈이 많아서 살이 가는 거 아니잖아요. 유치원은. 네네네 맞아요. 공부를 가고 싶지만 없어서 수요가 못 갈 안 수 되니까 있고. 못 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하고는 차원이 다른.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을 위해 올해 기본 방향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유치원 내 위생과 안전, 필요한 시설과 전문 인력 지원, 플랫폼 구축 등의 내용입니다. 특히 원장 중심으로 진행되던 사립 유치원의 급식 시스템은 체계화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유치원은 일단 원장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했던 점심이었죠. 점심. 그렇죠. 점심을 이제는 학교처럼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이제 위생 시설도 갖춰야 되고 위생 기구, 그러니까 식재료가 들어와서부터 아이들이 먹기까지 이런 관리 체계가 학교처럼.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한 세부적 계획이 구체화되면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와 예산 배분 문제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유치원의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은 빠르면 2023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용산구는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푸드마켓 배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합니다. 대상은 센터가 멀어 이용이 불편한 한남과 서빙고, 보강동의 주민 가운데 푸드마켓 이용자입니다. 오는 3월까지는 시범 운영 기간으로 이용 횟수는 1인당 월 1회입니다. 또 오는 4월부터는 문제점을 보완해 용산구의 모든 푸드마켓 이용자에게 배달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24절기) 중 마지막 절기인 대한. 속담처럼 큰 추위는 없겠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코로나 감소세 속에 박물관과 미술관 등 국공립시설이 문을 열었는데 방역 지침 잘 지키며 조금씩 바깥 나들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